또라이 연예인 진짜 연예인들과의 연애 확보를 많이 본다고 생각을 저는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방탄소년단 진을 되게 좋아했어요. 게스트로 나오신 적이 유재석 선배님 변호사가 돼야겠다라고. 전 중학교 때까지 육상 선수였어요. 그러면 분명히 초과 근무는 연예인들을 많이 볼 수 있는 직업이 그냥 공부가 사실 제일 쉽잖아. 하나 둘 셋. 여러분 안녕하세요. 너 왜 부끄러워해? 오늘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예전에 취준생 영상으로 처음 접하신 분들도 많으실 테고 취준생 영상을 많이들 좋아해 주셨는데 그 당시엔 취준생이지만 지금은 일을 하면서 이제 당시에 같이 취준생이었는데 지금은 일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을 한 명씩 소개하고자 이 코너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그 친구들 중에서도 이제 좀 되게 특이한 직업을 가진 친구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오늘 소개할 예능 PD라든지 이제 뭐 아이돌 신인개발팀에서 이제 신인을 뽑는 사람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익숙하지 않을 직업을 가진 친구들을 오늘부터 소개를 차근차근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의 첫 게스트를 소개해볼까요? 카메라 앞에 서신 소감이 어떠세요? 저 이렇게 맨날 카메라 뒤에 있다가 앞에 서니까 매우 떨리고 설레는데요. 오늘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 그러면... 잘 해주세요. 저 한번 보겠습니다. PD님께 편집을 검토받기 좀 무섭긴 한데 사전에 이제 예능 PD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혹은 이 해교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께 이제 질문을 좀 달라고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제 여쭤봤는데 많은 분들께서 진짜 답을 해줬어요. 가볍게 우리가 어떻게 맞아. 이 컨텐츠를 하게 됐고 이제 어떻게 친해졌는지 기억나나요? 기억나죠. 그 순간. 잊을 수 없죠. 잊을 수 없는 그 순간. 저희가 사실 서로의 뮤추얼이 많아서 인스타에서 서로 되게 알고 있었어요. 저도 해교스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저도 솔직히 주변에 다 알잖아. 맞아. 내 주변에 나를 모르지만 내가 아는 사람이 안에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 저희 회사랑 이제 해교의 회사가 같은 건물 안에 있어요. 저는 10층에 있고 전 16층에 있고 그러다가 이제 엘리베이터가 6개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에서 해교가 내려오고 그치. 있는데 제가 그 엘리베이터 탄 거예요. 거지. 근데 내가 너무 진짜 이랬어요. 진짜. 어땠냐면 해교님! 갑자기 진짜. 아니 근데 진짜 나도 그때 근데 그러고 나 내려가지고 우리 빠이빠이 하고 근데 내가 왜 아는 척을 했고 아니 근데 내가 이거 우리 회사 사람들한테 얘기했는데 뭐라 했냐면 선배가 와 진짜 이들은 다르구나 그러니까. 이랬어. 사실 되게 만나서 아는 사이여도 갑자기 아는 척하기 되게 힘들잖아. 맞아. 근데 나도 물론 너 타자마자 나 잘 아는데 나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근데 너가 먼저 말을 거니까 나도 되게 안녕하세요 막 이랬잖아. 그러다가 회사에서 또 자주 마주쳤죠. 맞아. 거의 가족처럼. 엄마보다 자주 왔어. 맞아. 그러면 해교스를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SBS 예능본부에서 예능 PD로 일하고 있는 김혜교라고 합니다. 해교의 이력을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나왔고요. 알다시피 언론고시 이거를 한 1년 정도 준비를 하고 이제 작년 9월에 SBS 예능 PD 인턴으로 입사를 해서 이제 11월에 정식 이제 PD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6명이 인턴에 올라갔고 그 6명이 다 정직원으로 채용이 됐습니다. 그 질문들을 받은 것들을 한 3카테고리로 나눠왔는데 이제 PD를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PD가 되고 나서의 그런 일상들과 이제 업무하면서 비하인드. 그럼 가장 먼저 이 SBS PD를 준비하는 과정, 전반적인 이제 PD를 준비하는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저는 원래 꿈이 PD는 아니었어요. 저는 변호사가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치외교학과를 들어온 거였거든요. 법 수업을 막 듣다 보니까 이건 내가 평생 이 공부를 하면서 살 수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3학년 때까지 진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다가 저희 친척 언니가 또 JTBC PD예요. 그래서 언니가 PD 하면서 되게 즐겁게 잘 지내는 걸 보고 이제 발을 들이게 된 거죠. 원시라는 게 되게 쉽게 도전하기가 어려운 분야예요. 아무래도 방송국도 굉장히 적고 지원자는 많은데 뽑는 사람들도 적고 이래서 저도 한 발을 딛기 전에 엄청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그래도 안 해보는 것보다 한번 해보고 포기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으로 들어왔는데 이제 생각보다 그 공부가 저한테 되게 잘 맞았어요. 저희가 기자들은 이제 시험을 논술? 시사상식 뭐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저희 때 많은 방송국들이 인적성 시험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저는 시사상식에 강한 편은 아니었어서 요 시험 되게 잘 맞았던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이제 필기도 저희는 논술 쪽보다는 장문 쪽이 많았어요. 장문이 좀 재밌게 자기가 소설을 쓰는 그런 글이어서 장문이랑 그 인적성 시험이 저한테 되게 잘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지원한 데가 MBC였는데 MBC에서 이제 되게 고차까지
갔었어요. 갔었어요. 거의 마지막 직전까지 갔었어서 아, 이 직업이 나랑 되게 잘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공부를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네, SBS는 사실 시사상식 시험을 봐요. 맞아요. 다른 방송국과 달리. 그래서 이제 다음 지원한 데가 SBS였는데 여기 무조건 붙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시사상식 공부를 진짜 엄청 열심히 했죠. 근데 요즘에 많은 방송국들이 기획안으로 바꾸고 있거든요. 저는 기획안 쓰는 게 되게 편했어요. 근데 제가 막 상상력이 뛰어난 편이 아니어서 장문을 재밌게 쓰는 걸 S세요? 못했는데 저 N이긴 해요. 아, 네. N이긴 한데 근데 이제 기획안은 되게 간단 명료하게 한 장에 이 프로그램이 뭔지 알게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조금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게 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냥 간단 명료하게 쓰는 그럼 그거. 인턴은 어디서 하셨었던 거예요? 저는 한국경제에서 그 아그로 플러스라는 부서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원래 영상을 아예 안 하던 때라 근데 거기를 들어가니까 이제 영상 편집하고 이런 걸 가르쳐주고 또 기회도 많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약간 에디터로 일했죠. 영상도 만들고 기사 글도 쓰고 이런 일을 하다가 진짜 빨리 끝났다. 취준만한 기간이 없긴 해요. 그래서 대학교 4학년 때 MBC를 한번 지원해보고 그 다음에 6개월 인턴하고 바로 SBS를 들어온 케이스여서 타고나야 되는 거구나. 타고난 건 아니고 약간 전 진짜 한 번 꽂히면 엄청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SBS 필기 떴을 때 제일 열심히 했던 거. SBS 떨어지면 다른 데 시험을 또 보러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제 P잖아요. 네. 그래서 평상시에 놀다가 하나 꽂히면 미친 듯이 달려드는 스타일. 그렇게 취준 기간이 엄청 길진 않았지만서도 그래도 그 취준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힘들었을 텐데 그쵸. 어떤 게 가장 힘들었는지. 장문이라는 게 글을 써봐서 알겠지만 보는 사람마다 취향이 되게 갈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내 글을 봐서 되게 재밌다고 맞아, 할 수도 맞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별론데라고 할 수도 있고 답이 그래서 없지. 막 어떻게 글을 써야 될지 그냥 아예 감이 안 잡혀. 어떤 글이 좋은 글인지도 모르겠고 언시가 되게 합격자가 적으니까 합격자 글들이나 이런 걸 찾기 찾기가 힘들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헤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PD가 됐는데도 어떤 글을 쓰는 게 좋은 글인 건지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본인이 써낸 글들 중에 합격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네,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어떤 게 그래도 좀 더 중요한 것 같다라고 보는지. 제가 필기를 한 5군데 정도 봤던 것 같아요. 근데 3곳이 필기가 붙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애초에 좀 게을른 편이라 원서를 많이 쓰질 못했었어요. 왜냐면 또 인턴도 병행하고 이러니까 진짜 가고 싶은 회사만 썼었어서. 그래서 근데 3군데 공통점은 되게 간단 명료하게 글을 썼던 것 같아요. 그냥 한눈에 그냥 이해하려고 안 하고 그냥 읽어도 사람들이 뭔 얘기인지 알게끔 썼던 글이 합격을 했던 것 같고 저도 기획안을 써라가 아니라 이런 출연진들이 출연을 하고 맞아. 이런 걸 변형해서 써라 이거니까 사실 미리 준비해 가서 쓸 수 있는 글이 없어요. 거의 다 현장에서 장문을 해야 되는 요즘에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준비를 했을 거 아니에요, 장문을. 그럼 맞아, 어떻게 맞아. 좀 준비를 했었던지. 약간 소재별로 준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막 코로나 때였으니까 코로나가 나왔을 때 쓸 수 있는 소재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되게 한 5문장으로 요약을 해가지고 변형해서 쓸 수 있게끔 글을 만들어놨던 것 같아요. 저는 아예 긴 글은 하나도 준비해놓은 게 없었고 사실 기획안은 많이 준비해두면 어떤 조건이 들어와도 껴맞춰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획안을 되게 깔끔하게 미리 정리를 다 해놨었어요. 그냥 거의 바로 낼 수 있을 정도로 바꿔서 쓸 수 있을 정도로 엄청 컴팩트하게 다 만들어놨었어요. 기획안은 그래도 10개 정도 만들었었던 것 같고 바로 낼 수 있는 기획안은 네, 방송국마다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MBC가 만약에 전에 이런 시험이 나왔다 하면 그거에 맞는 기획안과 글을 또 CBS는 이런 게 나왔었다면 거기에 맞는 기획안이랑 그걸 글들 소재를 준비해놓고 했었던 것 같아요. PD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다고 판단을 하는지. 그냥 제 생각인데 그거는 자기가 PD가 됐을 때 어떤 게 자기의 강점인지를 정확히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자소서 때 그리고 면접 때랑 일관되게 이어지면 얘가 어떤 애인지 면접관들 입장에서도 딱 알 수 있으니까 그런 강점들을 자기가 분명히 하나는 가지고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예시로 본인은 어떤 걸 내세웠었는지 궁금합니다. 전 중학교 때까지 육상 선수였어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공부를 되게 빡세게 해서 대학교에 온 케이스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꺼낼 수 있는 게 체력이 좋다 그리고 집요하다 요 2개는 지원한 애들 중에 제일 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잘하는 부분이지 않을까. 완전 특이하지. 네, 특이하고 또 육상 선수를 했었는데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갔다? 그리고 또 PD가 됐다. 이게 되게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전 자소서에 제가 육상 선수였던 경험을 되게 많이 녹여냈어요. 이런 체력이 좋고 집요하다는 강점이 있고 이게 PD로서 이런 데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를 어필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이걸 면접에서도 같은 라인으로 또 제 이미지로 밀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육상 선수 했던 애 하면 딱 생각이 날 수 그쵸. 있도록 그걸 했던 거죠. 좀 이 PD는 좀 학벌을 많이 본다고 생각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이건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저희 회사는 완전 블라인드제예요. 그래서 제가 딱 처음 입사했을 때 저한테 면접관님들도 어디 학교 나왔냐고 물어보셨어요. 전혀 학벌이 중요하게 작용하진 않는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PD 같은 경우에는 필기시험도 워낙 까다롭고 이제 절차가 되게 많아요, 저희는. 뭐 필기 보고, 뭐 인성 면접하고, 그 다음 또 1박 2일 면접을 또 보고, 마지막 인턴하고 또 최종 면접이 있어서 거의 6차 이렇게 되거든요. 오래 노력했던 애들이 결국에는 뽑히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을 모아놨을 때 이제 고학력자들이 많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면접 과정에서 학벌로 이제 자르고 학벌로 불이익을 보는 건 전혀 없다. 그건 진짜 없어. 그러면 저 이제 PD가 되고 난 해결이 예능 PD라고 하면은 이제 밤낮 없이 구를 거고 초과 근무를 좀 많이 하는 편인가요? 근데 일단 저의 신입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분명히 초과 근무는 하죠. 근데 그거에 대한 수당이 또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노페이로 일하는 건 열정페이는 아니다. 저희가 일한 만큼 또 추가 수당을 주고 신입에 그게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어요. 일반 그냥 대기업 회사원 직장인이랑 비교했을 때는 워라밸이 어떤 거 같다고 보시나요? 워라밸이 분명히 대기업 다닌 친구들이 더 좋을 거예요. 왜냐면 저희는 밤을 새는 일도 종종 있고 사실 휴가를 쓰는 게 자유롭지가 않아요. 왜냐면 저희가 결방을 하지 않는 이상 매주 방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또 그 프로그램에서 하나의 롤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휴가를 쓰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자유롭지가 않아서 분명히 워라밸은 대기업이 더 좋을 테지만 그래도 저희 직업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워라밸을 뛰어넘는 뭔가 가치가 있는 직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선배님들 보고 계시죠? 전 정말 사랑할 SBS도 너무 좋은 회사고 맞아요. 올 여름 휴가 계획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올 여름 휴가를 제가 짤 수가 없어요. 사실 계획을 할 수도 없는 게 언제 휴가를 받을지도 모르고 이게 신규 프로그램이나 시즌제를 들어가면 그 프로그램이 끝나고 이제 쉬는 경우가 생겨요. 예를 들어 뭐 나영석 PD님 프로그램이 대부분이 시즌제잖아요. 그럼 그 시즌이 바짝 끝나면 좀 쉬면서 이제 리프레시한 기간도 갖고 다음 것들을 기획하는 시간을 갖고 프로그램이 시작한다면 이제 레귤러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정말 매주 방영되는 런닝맨이나 처럼 매주 방영이 되는 프로그램들은 사실 길게 휴가를 갖기가 엄청 어렵죠. 이거 하나는 또 장점이 있는 게 저희는 매일 출근해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이 주 안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걸 그 안에 끝내면 돼서 시간을 되게 자율적으로 쓸 수 있긴 해요. 목요일에 막 병원 예약 있다. 그러면 월화수에 일이 엄청 빡세고 네네네네. 목요일에 병원을 가시고 만약에 고정적인 뭐 촬영이나 뭐 이런 고정적인 스케줄이 없으면 그 외의 시간들은 어쨌든 조금 자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지금까지 어떤 예능 프로그램을 하셨었나요? 인턴십이랑 인턴 되고 나서 한 2개월을 런닝맨에서 보냈고 그리고 미우새에서 지금 한 7개월 정도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프로그램에 들어가고 싶은지를 좀 정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텐데 저희 같은 신입은 사실 아직은 어떤 데에서 큰 롤을 한다기보다는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로테이션을 하면서 여러 프로그램들을 경험을 해주게 해요. 선배님들 중에서는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를 꺼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신입일 때는 거의 그냥 다른 프로그램들 돌면서 일을 배우는 거를 조금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뭔가 스튜디오 프로그램이랑 이라고 버라이어티 하고, 프로그램, 네. 몸 쓰는 프로그램과 아닌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게 어느 거에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좀 일의 강도가 조금 다르죠. 완전 다르죠. 왜냐면 런닝맨은 완전 버라이어티 예능이고 미우새는 관찰 예능이라서 두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엄청 달라요. 그래서 스케줄도 두 개가 되게 달라요. 그래서 PD들도 어느 프로그램에 갔느냐에 따라서 자기 개인 스케줄이 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뭐가 더 빡세다라고 말은 할 수 없지만 프로그램별로 스케줄이 정말 상이하다. 본인도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이 예능 PD가 되면 어떻게 되겠다라는 환상이 있을 텐데 그 환상과 현실이 어떻게 좀 달랐는지 혹은 똑같았는지. 뭐 약간 예능 PD라는 직업이 사람들이 되게 흥미로워하잖아요. 네. 연예인들을 많이 볼 수 있는 직업이기도 하고 또 이게 재밌는 걸 만드는 직업이니까 사람들이 되게 흥미로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딱 그 생각이었어요. 아, 뭘 해야 내가 오랫동안 재밌게 일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을 때 예능 PD를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었고 저도 그 재미라는 카테고리 하나로 이 직업을 선택한 거였어 처음에. 그런 거에 대한 게 있었죠. 기대감이 있었죠. 근데 들어와서 보면 생각보다 뭐 PD가 되게 힘든 직업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또 밤을 새고 이러면은 되게 힘들 때가 있긴 하더라고요. 저도 이게 사실 맞나? 체력적으로 힘들면 이게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맞아. 이걸 내가 진짜 오랫동안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종종. 근데
당연하지. 제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울지 거의 마요. 거의 매주 있는 일이, 매주 뭐 밤을 새는 경우가 있으니까. 근데 밤새게 편집을 하다가 제가 막 웃기잖아요. 근데 그 웃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내가 이 직업을 오래 하겠구나, 그럴 때 딱 생각이 드는 거죠. 진짜 힘들어 죽겠어서 나 이거 못하겠다 싶다가 편집하면서 웃고 있는 저를 보면 나 이거 그냥 계속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진짜 그것도 하나의 장점인 것 같아요. 너무 힘들고 너무 체력적으로 지치는데 또 재밌게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많지 않잖아요.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인데 저는 되게 힘든 일을 즐겁게 하고 있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 책 마지막 장에 나올 것 같은 말은 힘든 일이어도 웃으면서 할 수 수 있다. 아무래도 이제 예능 PD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좀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게 연예인들이랑 일을 한다. 제 일반인의 기준에서. 그렇다면 비하인드 썰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진짜 연예인들과의 연애 대시를 받아본 적 있는지 혹은 그런 걸 목격을 해본 적 있는지. 근데 제가 진짜 이제 피디인 지 딱 1년도 안 됐어요. 네. 몇 개월밖에 안 된 상태라서 그런 경우를 본 적도 없고 제가 겪은 적도 없어서 뭔가 방송국 직원의 1번 그런 마인드로 조금 임하게 되는지 어떤지 궁금해요. 전 처음에 런닝맨 촬영장 나갔는데 막 유재석 선배님 계시고 막 이런 연예인들 보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저 들어갔을 때 저희 메인 선배님이 대기실에 들어와서 인사를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안녕하십니까, 여기 새로 들어온 김혜연. 막 인사해결 이렇게 해주셔서 이제 막 인사를 나눴는데 그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내가 이분들이 한 공간에서 막 대화를 나누고 있다니. 근데 시간이 지나고 거의 매주 보다 보니까 그때는 진짜 선배님 같더라고요. 처음엔 진짜 연예인이다 이랬는데 맞아. 한 3주, 4주 되니까 그땐 진짜 선배님 같고 그랬던 것 같아요. 같이 일했을 때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연예인이 있다면 말하기 힘들다면 뭐 어떤 이유로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저희 미우새 메인 MC님이 동엽 선배님이잖아요. PD가 아닐 때부터 너무 팬심 가득하던 그런 분이신데 동엽 선배님이 한번 제가 되게 시골 출신이거든요. 제가 강원도 인제 출신이에요. 그래서 강원도 인제에서 제가 PD가 된 게 좀 특이한 일이기도 해서 이제 저희가 뭐 축제를 하는데 거기에 연예인들 영상을 좀 받아줄 수 있냐고 이렇게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동네 분들이 너무 기대감을 갖고 기다리고 계시니까 제가 동엽 선배님한테 이렇게 들어가서 요청을 드렸죠. 한 번만 영상 이거 찍어주실 수 있냐는데 너무 흔쾌히 너무 재밌게 영상을 잘 찍어주신 거예요. 동엽 선배님은 진짜 들어와서 보니까 더 멋진 분이시다. TV에서의 이미지와 그러면 실제 이미지가 조금 달랐던 연예인이 혹시 있었다면? TV에서 봤을 때도 엄청 성격이 좋아 보였는데 실제로는 정말 더 천사 같았어요. 전 전소민 선배님이 먼저 말도 되게 걸어주시고 칭찬도 되게 많이 해주시고. 근데 연예인분들 다 선배님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게 막 언니 오빠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재석 오빠 언니 언니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사실 나이가 굉장히 어린 편이잖아요. 그쵸. 저희 지금 SBS 예능 PD 중에 제가 제일 어리거든요. 네. 그래서 나이가 어리니까 그렇게 부르는 게 조금 선배님들도 좀 불편해 하실 수도 그럴 있고 수도 하다 있고, 보니까 네. 저는 선배님이랑 호칭이 편하더라고요. 개그맨 선배님들이 다 공채 출신이시잖아요. 그쵸. 왜냐면, 맞네. 네, 다 공채고 어쨌든 저도 공채 출신이고 하니까 사실 따져보면 선배님이 맞는 표현이긴 하죠. 그렇다면 또라이 연예인들도 딱히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또 경험이 많이 없어. 이게 고연차 선배님들은 연예인들도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경험이 많을 수 있는데 저는 프로그램 이제 2개 했고 하다 보니까 특별한 경험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때려치고 싶을 때가 있었는데 그리고 그럼 동시에 이 일은 진짜 잘했다라고 뿌듯했던 경험이 있는 때려치고 싶었던 경험이 있는 때려치고 싶었던 경험은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모든 회사 갓 들어가면 이제 맨날 놀다가 이제 어쨌든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 그게 되게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쵸. 어쨌든 저희는 방송이라는 분야가 다른 일들보다 되게 예민하기도 하고 뭔가 한치의 실수도 용납이 안 되는 곳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좀 덜렁대고 이런 편이어서 사실 좀 민폐가 될 만한 실수들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 약간 이거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맞을까? 내가 그만두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왜냐면 너무 죄송한 마음도 크고 또 남들한테 피해주기도 싫으니까. 근데 또 이 일을 잘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들이 일단 뭐 제가 이건 너무 뭐 진부한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매주 편집을 하고 제가 한 결과물이 사람들한테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막 그런 댓글 봤을 때 뭐 제가 사실 지금 예고편을 만드는 그런 때인데 뭐 이번 예고 보니까 다음 거 기대된다.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이런 댓글들을 보면 되게 힘을 많이 얻죠. 왜냐면
왜냐면 저희 직업이 되게 장점이자 단점 중에 하나가 내가 매주 타인으로부터 평가를 받는다는 건데 그 평가가 좋을 때는 되게 뿌듯함을 많이 느끼죠. 일단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한 걸 봐주고 그거를 또 좋게 생각해준다는 거니까 그럴 때 뿌듯함을 많이 느끼고 제가 방탄소년단 진을 되게 좋아했어요. 제가 런닝맨 했을 때 게스트로 나오신 적이 있어요. 런닝맨에 들어갔는데 이제 저희 선배님이 저랑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기 위해서 뭐 방탄소년단 좋아해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냥 그게 좀 일상적인 질문인 줄 알았어요. 거의 두유노 BTS 그런 느낌이어서 저 진을 되게 좋아해요 이랬더니 우리 뭐 3주 뒤에 게스트가 진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박이다 이 생각을 했었죠. 마침 제가 인턴이 끝났는데 그 팀에 잔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정식 PD 되자마자 거의 바로 촬영이 진님이셨던 것 같아요. 진짜 슈퍼스타잖아요. 근데 슈퍼스타인데 촬영 다 끝나고 스태프 한 명 한 명 다 인사를 다 하시는 거예요. 슈퍼스타는 저렇게 기본적인 마인드 자체가 다르구나. 인사를 잘하자. 인사를 잘하자. 자, 역시 초등학교 때 배운 건 진리예요. 그렇죠. 진리예요. 그럼 다시 태어나도 PD를 할 생각이 있는지. 근데 다시 태어나면 다른 직업을 해보고 싶어요. 이 생에 이거 PD 열심히 하고 다시 태어나면 저도 기자를 해볼까요? 힘든가요, 기자? 피겨 선수 하고 싶어요. 운동을 진짜 전문적으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어렸을 때 했었거든요. 뭔가 그때는 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공부가 사실 제일 쉽잖아. 쉬운 길이잖아. 그래서 공부가 제일 쉽답니다, 여러분. 이거 카트! 공부가 제일 쉽답니다, 여러분. 공부가 되게 평범한 길이잖아. 그래가지고 공부가 문이 제일 넓어. 내가 뭔가 나중에 하고 싶은 게 생겨도 공부를 해두는 게 제일 그치. 효율적이야, 사실 공부하는 게. 너가 하는 말이라서 되게 신뢰가 있어. 이거 이제 쇼츠로 만들어야겠다. 공부가 제일 넓은 길 같아요. 공부하는. 왜냐면 저는 육상을 하다가 공부를 했잖아요. 편하죠. 사실 앉아서 그냥 하면 되는 거잖아요. 저 운동할 때는 막 새벽에 정말 이런 적도 있었어요. 겨울이었는데 방학 때도 나가서 훈련 받고 이럴 정도로 선수 생활을 했었. 이제 너무 하기 싫잖아요. 근데 저희 아빠가 막 저를 깨워서 머리만 대충 감고 훈련을 받으러 나갔어. 딱 트랙 2바퀴를 뛰고 돌아왔는데 머리카락이 다 고드름이 얼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점심엔 또 빵밖에 안 줘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공부가 고등학교 때 앉아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그게 제일 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는 약간 노력하는 만큼 성과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사실 저희 고등학교 공부가 엄청 고차원적인 공부는 아니잖아요. 노력하는 만큼 결과가 나오는 공부니까 그래서 그게 좀 성과가 있었어요. 왜냐면 육상할 때 전 아무리 노력해도 재능의 영역이 재능의 영역이 되게 커요. 운동이나 빠지는 거죠. 그럼 그거 궁금해요. 어떤 식으로 편집을 잘한다의 기준이 뭔지. 제 영상을 이거 이런 내용이구나를 알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지금 예고를 만드니까 그 1분 안에 다음 주게 엄청 기대가 돼야 돼. 근데 그 와중에 또 재밌어야 돼. 루즈하면 안 돼. 이런 진짜 것들이 제가 지상파 PD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지상파는 어쨌든 역사가 길다 보니까 정말 좋은 선배님들이 많이 계시고 그리고 이 선배님들이 되게 체계적으로 교육을 해주셔서 맞아. 제가 신입으로서 들어갔을 때 가장 배울 게 많은 곳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역사가 길다 보니까 제가 활용할 수 있는 아카이브가 엄청 많아요. 근데 그것도 되게 큰 장점. 인프라도 엄청 단단히 갖추고 그래서 사실 요즘에는 스튜디오도 되게 많고 유튜브도 엄청 잘 돼 있고 해서 PD라는 직업이 되게 많아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요즘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방송국 들어가니까 되게 힘든데 이걸 굳이 해야 되나? 다른 데 가서도 PD 할 수 있는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물론 다른 곳들 PD도 장점이 굉장히 많죠. 근데 지상파 PD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저 되게 가벼운 사람인데 되게 저도 감명을 받았어요. 마지막으로 세영이를 친구로 둔 저의 이런 든든한 친구 세영이. 근데 저는 세영이가 가끔 회사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인사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그날 기분이 되게 좋아. 이거 준비했죠? 아니요, 진짜요. 지금 생각을 해봤는데 아까 회사에서 거의 매주 만난다 했잖아요. 근데 그때 왜냐면 저희가 사실 본사가 목동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희 동기들이 다 목동에 있는데 저희 예능 본부만 이제 작년에 지금 세영이가 있는 프리즘타워로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거 있잖아. 나도 여기에 내 편이 있다 이런 느낌. 사실 알잖아요. 맞아요. 약간 저는 가끔은 회사 들어갈 때 감옥에 들어가는 듯한 느낌. 탈출했고 저는 쇼생클 탈출 매일 찍어요. 그러니까 이런데 어쨌든 회사에 내 편이 내 친구가 있다는 게 되게 든든하고 큰 그 해결을 보면 뭔가 그 회사가 아닌 것 맞아 같은 맞아 그런 느낌이 잠깐 있지. 대학교 같아. 근데 너 그거 알아? 우리 1학년 때 강의도 심지어 같이 들었어. 너 뭐 들었니? 우리 무슨 책 읽는 강의였는데 2년이다. 어차피 만날 2년이야. 2년. 어떻게 2년이? 2년이 어떻게 이렇게 2년이. 그러면 저는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럼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유익하고 재밌게라고 해주세요. 유익하고 재밌게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근데 너 진짜 방송 체질이다. 너가 출연하렴. 넣었으면 괜찮을 연예인의 실물 순위.
차은우님은 딱 봤을 때 차은우다. 와, 실물과 진짜 방송 카메라의 차이가 전혀 없고. 진짜. 근데 약간 진님은 카메라에 되게 동글동글 되게 착한 이미지. 실제로 보면 샤프해. 되게 샤프하고 엄청 날렵하게 생기셨어요. 그래서 전 처음에 약간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딱. 진짜 안녕 인사해줘. 안녕, 이제 안녕.